명나라 시절 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지방 시험에 합격한 유학자로 오랜 시간 학문에 매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글과 예법에 밝고 언행이 단정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던 지식인이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의 의견을 구했고 그는 늘 차분하고 신중한 말로 답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그에게 뜻밖의 병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계절 탓에 생긴 가벼운 코병이라 여겼다. 약간의 코막힘과 콧물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코는 점점 더 단단히 막혀 숨쉬기조차 답답해졌고 콧물은 쉼없이 흘러내렸다. 어느 순간부터는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얼굴은 늘 피로에 잠겨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익숙하던 음식 냄새도 계절의 기운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의 일상은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에서는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겨나왔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결국 가장 가까웠던 아내마저 그를 편안히 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방 안에는 점점 침묵과 거리감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숨 쉬는 것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밤이면 그는 홀로 앉아 자신에게 묻곤 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학문으로 쌓아온 명성도 사람들의 존경도 이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 삶의 방향을 잃어가던 그때 오랜 벗 하나가 조심스레 그를 찾아왔다. 친구는 그의 초췌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네. 이곳에 명의가 없다면 다른 곳에는 있을지도 모르지. 집안에 틀어박혀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고 길을 떠나보게. 여행을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지방의 의원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 말은 메마른 마음에 스며드는 한 줄기 바람 같았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꾸려 집을 떠났다. 그 후 그는 산과 들을 건너며 여러 고을을 떠돌았다.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받고 약을 지어 먹었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실망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서는 시간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쉽게 발걸음하지 않는 동쪽 변방의 끝자락, 작고 낯선 한 촌락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가 처음 마주하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언어와 옷차림, 생활 방식 모두 낯설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방인을 경계하기보다는 담담한 일상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한 의원을 소개받아 조심스럽게 진료를 요청했다. 의원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먼저 그의 얼굴빛을 가만히 살피고 숨소리와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이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때 더 심해지는지를 차분히 물었고 마지막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오래 짚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내주었다. 약봉지를 열어본 그는 잠시 놀랐다. 그 안에는 고향에서 보았던 꽃봉오리가 들어있었다. 봄이 오기 전 가장 먼저 피던 목련, 그 꽃의 봉오리를 말린 것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약을 다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름 동안 복용했다. 며칠이 지나자 코가 아주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들었고 답답하던 숨길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에서 나던 악취는 사라졌고 잊고 지냈던 냄새들이 다시 되살아났다. 음식의 향, 젖은 흙의 냄새, 바람 속의 계절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고통은 마치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병이 완전히 낫자 그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전과는 다른 숨결로 다시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병이 완전히 나은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과 치유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다. 그는 봄이 오기 전 산과 들에서 목련의 꽃봉오리를 직접 따기 시작했다. 아직 피지 않은 단단한 봉오리들을 정성스럽게 말려 약으로 삼았고 예전에 자신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코막힘과 두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들, 냄새를 잃고 일상의 기쁨을 잃어가던 이들이 하나둘 그의 도움으로 숨을 되찾기 시작했다. 소문은 조용히 퍼졌고 그의 집 앞에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풀리지 않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살려준 이 약초의 이름을 끝내 묻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스스로 이름을 짓기로 했다. 이 처방을 얻은 해를 기념해 그 이름을 남기자.
그렇게 해서 이 꽃봉오리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이꽃, 즉 목련의 꽃봉오리는 맑은 향기로 흐트러진 정신을 맑게 하고 막힌 코를 시원하게 열어주며 머리를 가볍게 하고 두통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도 이 꽃은 봄이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가지 끝에서 피어나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렸다. 오늘날까지도 신이꽃은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며 답답했던 호흡과 삶의 숨통을 다시 열어주는 상징으로 남아있다.